이어서 1부의 마지막 강의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연구보조원 및 한국방송학회에서 단기 기획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혜진 선배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부 미디어학과 16학번 졸업생 최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전공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강연에 초청해주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의 큰 주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F라서 정말 많은 TMI와 감성적인 말들이 당연히 될 수 있지만 이런 방향, 이런 가치관도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실물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이제 우선 저는 제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2021년 8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그 다음 9월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졸업을 하고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신명환 교수님과 함께 시청자 미디어 재단 그리고 채널 A에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한국방송학회에서 단기 기획 강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학생 때 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입시생 때는 원래 미술대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 미술을 하다가 수능 100일 전에 돌연 미대 입시를 포기를 하고 소위 점수를 맞춰서 문을 닫고 이제 본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입학할 당시에는 뚜렷한 꿈도 없었고 학과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 없이 처음에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키워드들이 제가 했던 이제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범주로 나눠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점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공감하는 점 그리고 색다른 점들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도별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학년 때는 계획 없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춤추는 거 좋아해서 호퍼스에도 들어가고 이제 방송부 연출팀에서 활동도 했었고 열심히 놀았고 그리고 공부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 했을 때 그리고 못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하든 학업이 항상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디어학과 특히 영상을 전공한 학생들은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적보다는 영상 제작 경험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당시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정환 교수님께서 저한테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너 원하는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욕심이 많았어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제 영상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 점점 흥미가 생기면서 2학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생 활동도 하고 대외 활동이 금연서포터즈도 하고 교내 UCC 공모전도 나갔습니다. 잘하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을 뭔가 콘텐츠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많은 영상도 만들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좀 그래서 쉬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어디 가서 잘 말하지 않는 건데 제가 한때는 배우가 꿈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재밌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걸 이루는 거 그리고 좀 제가 고질적으로 소심한 성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극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되게 행복했고 좀 활력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정말 비밀이었는데 MBC 하사있는 인간들이라는 이제 드라마에서 육상부원 역으로 단역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배우들의 시선이 갔던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우들보다는 카메라 뒤에 있는 스태프들의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생겨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연기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학부 생활에 집중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는 앞선 3년간 경험했던 것들을 다듬어서 굵직한 활동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3학년 때 이제 교내 유튜브 스튜디오인 걸리버 스튜디오에서 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영상 기획이랑 이제 제작에 좀 참여를 했고 좋은 기회로 송리에 있는 일시무료재단 우리 MC분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일시무료재단 우리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홍보 영상 프로젝트의 제작 총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1년 동안 비정학기를 시행했는데요. 그 사이에 인턴도 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고 한 학기를 추가로 다니면서 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졸업이 점점 다가오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학부 생활 동안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쌓아온 것들도 많고 성적도 좋은 편이지만 아직 제가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학부 때 주로 배웠던 영상 제작 기술이나 실무가 아닌 좀 어떤 전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좀 더 쌓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학업에 대한 그런 갈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서둘러 취업을 하기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의 생활은 대학생 때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의 학과와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미디어 전공인 미디어학부, 일반대학원 그리고 미디어 대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미디어관이라는 건물에서 수학을 하고요. 총 18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일반 대학원 미디어학과는 타 대학원과 동일하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석사과정은 통상 2년, 총 4학기에 걸쳐서 학기를 수여받게 됩니다. 저희는 학부와는 다르게 이론과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보통 저희 학과는 뉴미디어, 언론, 방송, 광고 PR, 정치 커뮤니케이션, 문화연구 등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서 두 분의 선배님들께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학원생은 학생과 동시에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와 연구가 주 업무가 됩니다. 저희 학과는 전공 과목의 반 정도가 영어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은 국문 강의와 영어 강의 모두 영어 논문 또는 영어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매주 주어지는 어마무시한 양의 영어 논문과 그에 따른 과제와 발표들 그리고 주어진 요건들을 이수하면 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사실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연구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 보조원 그리고 조교나 또는 학계 간사로 활동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연구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축제도 즐기고 가끔 저기 신촌에 있는 친구들 좀 혼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엄청 재밌게 잘 놉니다. 고연절이 연절이 오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까 제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원 학년이 아닌 학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특히 1학기와 2학기 때 좀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해서 약간 우쭐함과 함께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사실 그 학과에 수석 안 해본 사람 없고 다들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제 스스로 확신에 차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제 자신에 되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당시에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어떤 조교 업무나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혼자 안고서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만 이런 걸 좀 느끼는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해보니 사실 많은 제 학우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로 했던 말이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다. 그냥 끝까지 버텨보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위안을 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열심히라도 해보자 한 거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힘들었던 것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4학기가 되니까 좀 전공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기 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간사를 시작했는데 서툴더라도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저를 좀 좋게 봐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제 저거를 추천해 주시고 보도연구원으로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한국방송학회 단기 간사도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섭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했던 노력들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저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첫 단추가 잘못됐으나 꽤 저는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서의 2년은 대학에서의 5년 6개월보다 훨씬 힘들고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대학원 갈래? 저는 흔쾌히 갈래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석사 과정을 하면서 얻게 된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데 크게 3가지로 추려보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의 특성상 이제 관심 분야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원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이랑 나눴던 대화들이 즐거움을 넘어서 제게 새로운 가치관을 좀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는 진짜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좋은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학부생 때는 질투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그것을 겸허히 좀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점 중 하나는 학업적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시청자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석사 과정에서 수용자, 즉 시청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하면서 콘텐츠와 시청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도 계속 뭔가 영상 콘텐츠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가진 무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서로 이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여정 속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저는 꾸준함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고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말 조금 저도 21학번이거든요, 대학원. 그래서 정말 조금 차이가 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인생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과 조절은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으로 많은 걸 배웠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수많은 기로에 놓일 때 지금껏 겪었던 경험들과 노력들이 보다 나은 선택지를 제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껏 즐기시고 부딪히시고 노력해서 원하는 것들을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이 생긴다면 누군가 조언을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기로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부가 아니고 여담이긴 한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님들을 뵀는데 그분들이 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학부를 졸업한 제 동기도 이제 교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정말 학계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생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학교와 학과가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학업적으로든 아니면 삶에서든 고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님들 또는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구나를 생각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길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